추석 연휴에 보내드린 라디오 X.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 초대했습니다. 전국 현안과 함께 지역 이슈들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겠습니다. 네, CBS 오니까 참 고향 같고 푸근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내란 저격수로 매스컴을 많이 타고 계셔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역할이 또 좀 주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라는 게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당의 조언을 해드리고 네, 또 의원들이 법률 문제에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걸 답변도 해주시고 또 법률 지원도 하다 보니까 참 할 일이 많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내란 관련 또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의견도 많이 내고 또 고발도 많이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국회의원들의 법률 자문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도와줘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언대로 추석 예. 전에 정부 조직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예. 그럼 1년 유예를 하는데 예. 검찰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예, 수사는 중수청으로, 예, 그다음에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렇게 예, 예. 좀 소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검찰에서 30년을 넘게 근무했지만 네, 저는 현재 검찰 체제는 일제 강점기 식민 사법의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해방 광복 후에 친일 경찰의 힘이 너무나 셌습니다. 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직접 수사권을 부여했고 경찰을 견제하겠죠. 그런데 검찰은 군사 정권에 부역하고 또 독재 정권이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네. 그러면서 90년 이후에는 윤석열에 들어서는 드디어 권력화가 돼가지고 네, 스스로 권력이 된 다음에 정권까지 잡았죠. 네, 결국 이렇게 식민지 유지에 가까운 식민 사법에 가까운 검찰은 해체되는 것이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 맞고 민주주의 원리가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체제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맞는 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을 반으로 쪼갠다고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많이 읽히고 있고 또 예. 심지어 김건희 특검팀에 있는 검사들이 모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집단 반발로 좀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어제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아, 직접 예, 방문했어요? 가서 네.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면담까지 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런 발언이 물론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행위라고 보고 이건 징계도 해야 되고 또 집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한테는 확실하게 공직 기간을 세워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우리 특검팀 방문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이 김건희 특검 수사를 담보로 혹시 인질극을 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친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 데에 대해서 약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집단적 의견을 표시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 특검이 왜 발족을 했느냐 생각을 해봐라.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는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은 저대로 수사하지 않고 이러는 바람에 국민적 의혹이 16가지나 쌓였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특검을 수사했는데 당신들이 이 수사하는 것은 당신들의 과오를 씻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특검 측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하겠다. 약속을 했고 또 그날 발표한 날도 지방에 압수수색을 해왔고 또 밤늦게 와가지고 어제 있었던 권성동 한학자 씨 구속 적부심 네.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건에 가지고 다치는 이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국민들에게 걱정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수사하겠다 했으니까요. 일단 두고 보고 또 법무부 장관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특검팀 방문해서 그런 답을 듣고 오신 거네요. 예, 듣고 왔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파견된 검사들도 공직자이자 공무원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인사 파견 명령에 따라 갔잖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오고 싶다고 온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막 검사들이 우월의식 또는 특권의식 이게 반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과 어떤 사유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화도 좀 나누셨나요? 뭐 항명. 법무부 장관에게는 저희가 네. 장관이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또 사안도 파악해보라 했고요.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공직기강을 세워라. 이제 검찰이 과거 검찰처럼 어떤 사안마다 막 의견 내고 집단적으로 성명 내고 이건 안 된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법무부 장관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특검 수사를 마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검 수사에 파견된 검사들도 잘 성명문을 보면 특검 수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중간에 네.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고. 아하. 예, 그래서 아마 수사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 최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검사들이 다 열심히 지금 수사에 매진하고 있고 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건 누군가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네. 이들을 이렇게 사주하거나 부추기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그 배후도 잘 좀 법무부 장관께서 살펴서 이런 일이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예의주시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남겨놓자는 주장이 있는데 예, 예. 이 이야기가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경찰의 수사력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예. 것도 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들께서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네. 있는데요. 지금은 검찰이 대부분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로 송치한 것을 봤을 때 이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 하는 것이 보안 수사고 네. 이걸 경찰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수사해 와라라고 하는 것이 보안 수사 요구권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시키고 그걸 검사는 영장 같은 걸 보면서 견제하고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또 수사를 잘못한 것이니까 네. 견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을 시켜야 되고 보안 수사권 문제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부패 명제 경제범죄만 수사하도록 했는데 그 등자 하나 가지고 네. 등 하나 가지고 뭐 네. 명예훼손도 네. 수사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이 인정되는 순간 말하자면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순간 악용될 소지가 또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사권 남용 사례, 오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나누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안 수사권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경찰의 수사력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 보면요. 네. 제가 초임 때는 수사를 잘 못했습니다. 경찰 조직이. 그런데 아니 제가 아 그런데 의원님이 5년 10년 지나면서 수사를 아주 잘하게 되죠. 경찰도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잘합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수사력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특히 부패 범죄라든가 네. 이런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수사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이런 수사를 자주 하게 되면 실력도 늘게 됩니다. 그만 경찰의 수사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이목이 또 집중되고 있는데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대법원이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예. 그래도 최근 법원이 이후 관련돼 가지고 청구한 압색 영장도 기각해버렸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법원이 또 판사를 감싼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의 발표가 점점 좀 너무 믿기 어렵고 네, 제 식구 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는 날 법원에서 지기현 판사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지만 공수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검찰 용어로 말하자면 기소 중지하지만 참고인 이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참고인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거는 공수처 수사를 보고 결정하겠다 해놓고
공수처에서 직위원 수사를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더니 기각했어요. 네. 이거는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만약에 법원이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법원 위에 어디서 영장을 발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기관이죠. 발부를 해줘야 맞죠. 네. 이렇게 법원이 영장을 가지고 잣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법원이 압수영장 발부율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이걸 국민들께서는 자판기 영장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자판기 영장을 개선하자.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또 그 이전에 문무일 총장 시절에 사법농단을 수사했습니다. 네. 사법농단 수사할 때 법원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무려 90%였어요. 자기들 수사할 때는 영장을 그렇게 많이 기각합니다. 이렇게 법 잣대가 자의적이고 들쭉날쭉하는 바람에 법원이 비판을 받는 거고 또 이번에 직위원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윤석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이틀 만에 소부에 있는 사건을 전압에 올려가지고 결정해가지고 9일 만에 선고하는 초고속 판결하는 바람에 국민들께서 이게 대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법원의 공정성을 자꾸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위원 판사 문제도 결국 유흥업소 접대 문제를 제대로 감찰했느냐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또 민주당에서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언론 발표에 의하면 윤석열 접대를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법원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공수처에 대해서 영장도 발부하면서 수사를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공수처 수사 결과 보니까 뭐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나왔을 때 발표를 해야 되지. 공수처 영장 기각하면서 이런 발표를 한다. 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됩니다. 그럼 그거 이어서 내란 재판부도 설치해야 된다는 이제 그 주장이 민주당에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에 관련된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반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 저희 민주당에서 제가 내란 재판 전단 재판 법을 냈잖아요. 네. 그럼 뭐냐면요. 법원 판사로 하여금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개 정도의 재판부가 있는데 31부, 32부 정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직위원 재판부가 정말 윤석열 기소한 후에 지금까지 22회인가요? 밖에 재판 안 했어요. 네.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을 해가지고 무려 115번을 재판을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 24번이고 12월 말까지 33회 열어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는 하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불신을 하고 있어요. 침대 축구처럼 느림보 재판을 하고 중계도 옛날에는 잘 안 했고 또 비공개를 하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 중대한 내란 사건을 혹시나 윤석열 풀어준 것처럼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5월 1일 이상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기 때문에 더욱 불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이 이렇게 수사 재판을 엉터리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담재판부를 판사로 만들자는 거예요. 판사의 자격은 헌법 101조 2항에 의하면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로 정하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되 다만 판사 추천위원회를 변호사회, 법무부, 판사들로 구성해서 추천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없네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이원이고 뭐가 법률에 맞지 않는다 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 판사들이 주장하는 게 무작위 배당에 맞지 않는다라고 네. 많이 들으셨죠. 네. 무작위 배당하는 것은 사람을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건데 일단 헌법이나 법률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법원 내부 규칙으로 이렇게 무작위 배당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만일에 평등 원칙이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판결이 어떻습니까? 4월 22일 날
이재명 대표 사건을 대법원 소부 2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 다음 2시간 만에 그걸 전환합의체로 끌어올려서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선고는 9일 만에 했지만 이것은 무작위 배당과 원칙이 안 맞죠. 그러면 법원 스스로도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헌법의 법률 위반하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독립은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법관이 자격을 또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이 정한 심사위원으로 정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법관으로 재판하게 만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국민들이 얼마든지 참여해서 법관 자격이 과연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지금 법원 저식법에 보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법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혼 소지가 전혀 없는데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이 또 돌았었어요. 예. 혹시 그러면 의원님한테 뭐 구체적인 증거가 좀 있을까요? 접수되고 있는 증거라고 할까요? 저희들한테 많은 제보가 있긴 있는데 네. 저희가 증거로서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네. 올해 4월부터 5월 달까지 사법부 이상한 행동,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을 보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동설을 주장한 근거는 저렇게 이상한 판결을 하는 데는 이것이 있지 않았느냐. 달을 가르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비난하는 셈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저희 청문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출석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30일 날 출석은 안 했습니다. 네.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10월 13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 대상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아하. 대법원장 조희대 포함해서 대법관들 나오고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루 종일 하고 이분이 묻고요.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15일 날 저희가 대법원으로 가서 청문회를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6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다 읽었다라고 네. 했다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니까 로그 기록 전자문서로 봤다. 그러면 전자문서를 보여달라. 또 국민들께서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면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려 5일 만에 100만 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건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해요. 저희가 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또 대법관을 증언하겠다고 하니 사무실을 만들려면 무려 그렇죠. 1조 4천억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면서. 네. 그러면 과연 그 돈이 필요한지 네. 그걸 보고요. 그렇게 땅값이 비싸면 대법원을 전주로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요. 법조타운 있는데. 예, 네. 전주 땅값 서울보다 싸죠. 서울보다 싸니까 전주에 넓은 대법원을 짓겠다. 저는 제가 그 선거 공약이 네. 헌법재판소도 전주로 옮기겠다. 예. 그리고 대법원도 옮기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님이 지금 국감날만 벼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지난주 보석신문에서 1.8평 방에서 서바이버 하기 힘들다. 영어를 또 썼어요. 이런 하소연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들렸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제 동기지만 네,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예, 동기고 네. 30년 동안 같이 근무했지만 세상의 중심이 자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청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1.8평에서 서바이벌 하기 어렵다. 혼자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구치소 가면 한 방에 보통 5명에서 8명이 쓰는 방이 있어요. 네, 그 방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다 죽었게요. 서바이벌 안 되게요. 네, 윤석열은 뭘 하겠냐면 자기가 불구속되면 건강식도 먹고 아침 저녁 운동하고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거래예요. 거래하는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말을 했고요.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 가장 좋은 것은 어디냐? 구치소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원까지 데려다주고 네. 또 재판 끝나면 데려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딱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있는 것이 딱 맞다. 모든 게 지 맘대로입니다. 지 맘대로. 네. 옷도 홀라당 벗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 보고 왔지 않습니까? 아, 직접 보고 오셨어요? 가서 CCTV 다 보고 왔어요. 어. 우리 법사위원들이 구치소를 가가지고 네. 그 1월달에 구속됐을 때 그거.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집행을 갔을 때 그 CCTV 다 보고 왔습니다. 영상 보고 왔습니다. 그 민간인 공개 안 되니까 그 장면 좀 묘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렇게 막 홀라당 다 벗나요? 법고양 들어놓고 막 들어놓을 거예요. 아. 두 번째 갔을 때는 네. 출정 과장실에 와가지고 내가 검사해봐서 아는데 훈계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 출신이고 저 대통령. 사람 대통령은커녕 검사는커녕 동네 이장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될 정도예요. 네. 정말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부끄럽고 법을 했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구속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석 신문하면서 석방해 주면 자기가 건강 당뇨치도 먹고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법 절차에 협조했습니까? 안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정말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겠습니다. 또 나오시니까 지역 현안도 몇 가지 좀 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대 화두가 또 전주 완주 통합 절차입니다. 예. 그 완주에 또 거센 반발이 있고 완주 예. 지역 내 그 갈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돌아가는 상황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전주 완주 통합 우리 전북에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년 만에 전주에 왔습니다. 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낯선 눈으로 전주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전주를 회복시키고 전북을 회복시킬까? 저는 전주 완주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네. 더 이상 공론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주 사람이나 전주 시민들이나 완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법안도 제출했고요. 완주 시민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완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주를 믿을 수 없다. 또는 전북도를 믿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법안도 냈고요. 저는 완주에 가서 시민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완주 송광사의 도영 큰 스님이 계십니다. 네. 조실 스님인데 85세 잡섰어요. 그분이 제가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원, 삶과 죽음이 다름이 아닌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두 가지 소원이 있네. 하나는 전주와 완주를 통합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우리 대한방직터 개발이네. 두 가지를 해야만이 전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네. 난 전북이 살아나는 걸 보고 죽고 싶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국회의원이 된 후에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안호영 의원이나 윤호중 장관 그리고 찬성 측과 반대 측 많이 얘기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전주 시민과 완주 국민 사이에 다툼이 심하고 주장에 주장만 부딪히면서 고통이 심하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 시민과 국민들의 고통을 반겨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완주군도 행정도 마비될 지경이고 전북도도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온전한 도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호영 의원이나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 그리고 윤호중 장관을 여러 번 만나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 2주 내지 3주간 선거운동을 예. 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공론화 과정을 겪어서 그 결정된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승복하고 이제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그 결과 6자 회담이 됐고요. 아마 국가정보관리원 그 화재 때문에 미뤄지고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할 것으로 예. 예상된다. 예.
그 정동영 장관과 김민덕 장관이 지금 입각하게 되면서 예. 전주지구 국회의원 혼자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 그 여기서 또 딸려오는 이야기가 전주와 예. 김제를 통합해버리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전주 가불병 국회의원 세 분이었는데 네. 두 분이 입각하는 바람에 네. 혼자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전주 대표 의원이 됐다 이렇게 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무튼 그 두 분이 입각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부딪히자 김제 분들이 김제와 전주를 통합하자 이런 의견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분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놔두고요. 저는 일단 이런 전주완주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일단 전주완주 문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명절은 좀 어디서 보내시나요? 지역구에서 좀. 저는 전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네. 전주에서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의원이 된 후에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일요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기 원래 하고 있는데요. 거의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주에 와가지고 전주 시민들을 만나고 전주 시민들이 무엇이 애로점이 있는지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이런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다시 국회에 가서 전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이뤄내는데 힘을 쏟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내란 사건 저격수 스나이퍼로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또 국민들 아니면 전주 시민들 아니면 전북 도민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전북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켰지만 우리 전주 시민, 전북 도민들께서 막아주셨고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노상은 수첩대로 되었다면 저도 백령도로 끌려가서 수장되었을 것인데 우리 전북도민 전주 시민들께서 구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북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저희를 구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전북이 회복되고 전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전북도민 전주 시민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국정감사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국감 끝나고 와서 다시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이었습니다.